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트렌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의미 정의와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종류,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세부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떤 나왔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인공지능이란 그 기술을 여러 가지 뭐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그리고 IT 제품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기능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 실제로 여러 어떤 우리 삶 속에서 많이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저희가 느끼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미 뭐 저희의 삶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는 몇 년 전에 어떤 바둑 세계 챔피언, 한국인 바둑 세계 챔피언과 그리고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라는 업체에서 개발했던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대결을 하였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바둑이라는 분야에서 그 인공지능이 세계 챔피언을 이겨서 어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알파고는 그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개발되었고, 이를 계기로 어떤 많은 분들이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이 기술 자체가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등 세계적인 IT 기업,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다음이나 어떤 그 카카오나 그리고 네이버 같은 그런 어떤 국내 유세 IT 기업들 모두 뭐 미래의 핵심 기술은 뭐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뭐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미래에서 가장 유망한 기술이자 어떤 산업이 인공지능 분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의 어떤 세계적인 그룹인 삼성 또한 애플에서 어떤 그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시리의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는 어떤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빅스비라는 인공지능 음성 비서 기능을 뭐 이미 탑재해서 어떤 출시하였고,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어떤 기술은 최근에 많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1950년도에 이미 개발됐던 기술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1950년도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OX 문제를 사람과 푼다든지,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게임을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거의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기계가 도전하기 힘들었다는 그 바둑이라는 분야까지 어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서 바둑 세계 챔피언과 대결을 해서 이길 수준까지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서 그 artificial이라는 것은 인공이고, 어떤 intelligence, 그러니까 intelligence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lligence는 어떤 그 이해를 하는 능력,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어떤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사고하고 뭐 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추상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어떤 뭐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추론한다든지, 문제 해결한다든지, 학습이라든지, 뭐 유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동물들도 이미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간이 바로 독보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계나 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어떤 느낌으로는 실제로 어떤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는
어떤 인간이 설계한 대로 작동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뭐 실제로 기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스스로 일을 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과 같이 주변을 인식한다든지 교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인간이 가장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AI는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위키피디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말한다. 뭐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 즉 인공적인 지능을 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일을 잘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또 어떤 컴퓨터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 분야, 그리고 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로봇이 뭐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인 것들을 대신 해줄 수 있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줄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존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지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AI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보듯이 뭐 감정을 가지고 교감을 하고 그리고 뭐 좀 더 고차원적인 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현재로 인공지능이 발달해 있지는 않고요. 현재의 인공지능은 뭐 훈련이 가능한 기계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지금의 AI 기술은 뭐 자의식을 갖춘다든지 지성이나 지능을 갖춘 그런 기술이 아니라 발달된 데이터 분석 기술이고 그리고 뭐 고성능의 자동화된 기술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그냥 개발된 상태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사람같이 운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운전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과거의 운전 데이터 그리고 뭐 도로 정보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운전을 했던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공급을 하고 그런 입수된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통해서 운전을 해서 운전 방법을 학습을 한 이후에는 뭐 사람 수준으로 운전을 한다든지 사람보다 더 운전을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AI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로 현재 인공지능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인공지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인공지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인공지능은 좁은 범위 내에서만 지능적인 작동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바로 약인공지능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알파고와 같은 딥러닝을 이용하는 그런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자연어 처리, 뭐 사람같이 비슷한 사람의 언어로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같은 모든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약인공지능이 평범한 사물의 분석이나 뭐 이해를 하는 수준이라면은 강인공지능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이나 다른 주체의 명령을 받지 않은 채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뭐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뭐 인류를 위협하는 슈퍼컴퓨터나 로봇 같은
그런 어떤 형태의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나오는 로봇이 어느 정도의 자아를 가지고 사람과 교감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좀 더 발전된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인공지능으로서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서 훨씬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초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뭐 스카이넷이라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두뇌를 훨씬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이 영화에서는 어떤 뭐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고 뭐 어떤 그런 무기까지 어떤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어떤 대결하고 사람의 어떤 계획까지도 어떤 뭐 유추하고 추측해서 다음 단계까지 내다보는 그런 어떤 강 인공지능을 넘어선 또 훨씬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을 초인공지능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그리고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단어, 뭐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여러 세부 분야들을 그리고 뭐 용어들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분야들이나 어떤 단어들이 다 다른 분야 같고 좀 약간 별개의 어떤 분야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그 어떤 분야들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인공지능은 가장 상위 분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앞에서 배웠듯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어떤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야로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은 하위인 세부 분야이고 그리고 구현의 기술입니다. 기계 또는 컴퓨터가 어떤 기본적인 규칙만 주어지면은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이자 어떤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 또는 뭐 기계학습으로 불리는 이 분야는 어떤 컴퓨터 과학 중에 어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고 뭐 패턴 인식이라든지 뭐 그런 학습을 통해서 뭐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학습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런 머신러닝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으로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뭐 어떤 예측이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방식을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야인 인공신경망은 바로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어떤 분야로서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어떤 모델입니다. 인공신경망은 뭐 머신러닝과 인지과학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어떤 통계학적인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야인 딥러닝은 어떤 인공신경망 기법을 주로 다루는 분야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자 기계학습의 또 세부 분야이면서 인공신경망의 한 분야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어떤 앞에 설명드린 기계학습의 한 분야입니다. 차이점은 기계학습은 컴퓨터에서 먼저 다양한 정보를 가르치고 그 학습한 결과에 따라서 컴퓨터가 새로운 것을 예측을 한다면은 딥러닝은 인간의 가르침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어떤 그 딥러닝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가 학습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된 차이점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가장 핫하고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딥러닝 기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머신러닝은 개발자가 또는 과학자가 여러 가지 어떤 동물의 사진을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의 사진을 컴퓨터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고양이다 라고 알려준 다음에 새로운 다른 어떤 고양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고양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르게 딥러닝은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어떤 고양이 사진 스스로가 그 딥러닝으로 개발된 인공지능이 스스로가 여러 고양이 사진을 뭐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소스를 통해서 찾아보고 고양이에 대해서 본인이 학습한 다음에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보고 그것이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16년도에 그 한국의 어떤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펼쳤던 그 인공지능 알파고도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두기 전에 그 딥러닝으로 개발된 알파고는 끊임없이 그 기존의 어떤 바둑 기사들이 뒀던 바둑의 기보,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둑을 두는 방법과 바둑을 잘 두는 어떤 전략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사람이 이걸 뭐 이렇게 알파고에게 학습을 주입을 했다든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알파고가 스스로가 기존에 있는 기보 정보들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리고 알파고와 또 다른 알파고를 바둑을 두게 해서 서로끼리 이제 바둑을 두면서 또 바둑의 실력을 계속 어떤 실력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딥러닝을 이용한 알파고가 바둑의 실력을 계속 향상시켰고 그 결과 바둑 세계 챔피언을 이긴 것입니다. 지금 이 딥러닝이 어떤 주목을 받고 곽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인공지능의 종류인 약인공지능 그리고 강인공지능 중에서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딥러닝이 바로 약인공지능에서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중간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약인공지능은 보통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는 반면에 딥러닝은 사람과 같이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수준을 높여가는 건데요. 어떤 딥러닝은 뭐 인간의 뇌를 모델링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학습을 통해서 어떤 가장 높은 어떤 적절한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관련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고도화된 딥러닝으로 개발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1950년도에 이미 나온 개념인데요. 1956년도에 미국 뉴햄셔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한 달 동안 회의가 열렸었는데 존 메카시라는 학자와 마빈 미스키 그리고 클로드 셰널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시 떠오르던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었습니다. 인공지능 및 뭐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개최한 학회에서 존 메카시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이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용어가 소개되었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통용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1943년도에 워렌 맥클록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월터 피치라는 사람이 인공신경망이라는 모델을 제안했었습니다. 당시에 인간의 뇌는 정기적인 신호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라고 보았는데요. 이를 컴퓨터나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뭐 구현 단계라기보다는요, 어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어떤 나오던 그런 시기가 바로 1940년, 50년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베네딕트 컴버비치라고 셜록이라는 어떤 드라마에 나온 어떤 그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그 앨런 튜링을 맡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12년도에 태어나서 1954년도에 생을 마감한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주요 업적으로는 영화에서 나온 스토리로는 이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암호 해독 작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독일에 그런 어떤 암호 해독을 해서 그 2차 대전 어떤 전투에서 그 암호를 읽고 그리고 작전을 이해를 해서 영국의 승리를 많이 이끌어낸 그런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업적으로는 그 범용 튜링 머신이라고 어떤 현대 컴퓨터의 어떤 가장 구현된 어떤 초기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그런 어떤 독일의 그 에그니마라는 암호를 해독하는데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공지능에 기여했던 분야는 바로 튜링 테스트라는 인공지능 판별법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튜링 테스트는 1950년에 그 앨런 튜링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얼마나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기계의 지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어서 컴퓨터의 반응을 인간과 구별할 수 없다면 해당 컴퓨터가 어떤 그런 지능을 가진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논문에 게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튜링 테스트를 구현한 그런 어떤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아웃풋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포괄적인 논리만 제시를 했었고 구체적인 실험 방법과 판별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의 개념적인 기반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공지능을 판별하는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인공지능을 판별할 어떤 심판이 두 대의 컴퓨터가 설치된 방으로 들어가서 한쪽은 컴퓨터, 다른 한쪽은 진짜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실험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과 컴퓨터를 대상으로 5분 동안 대화를 나누어서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쪽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컴퓨터가 어떤 전체 심판 중에 어떤 컴퓨터가 3분의 1 이상이 속으면은 어떤 튜링 테스팅을 통과했고 그 컴퓨터는 어떤 지능을 가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튜링 테스트가 1950년대에 나왔는데도요, 거의 뭐 65년 이후에 2014년 6월에 영국 왕립학회가 실시한 튜링 테스트에서 최초로 테스트에 통과한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렇듯 이런 앨런 튜링은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을 실제로 지능을 가지거나 인공적인 어떤 지능을 가진 그런 어떤 컴퓨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했던 어떤 인공지능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인공지능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공지능의 종류,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설명드렸듯이 인공지능의 또 세부 분야인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 학습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